무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자, 1심 무죄율은 0.92%, 1%가 되지 않습니다. 2심 무죄율은 1.38%, 2023년 기준입니다. 1심, 2심 모두.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죄 주장을 하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형사사건의 구조를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재판이 시작되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즉 경찰, 검사 단계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나의 죄가 인정된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한 그 뒤가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죄인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무죄다라는 주장은 아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자백,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강요를 해서 내가 자백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재판에 이르러서 갑자기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도 무죄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엔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에서도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그래서 수사기관은 어쨌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그 주장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검사도 나름대로 선수인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한 것인데 법원에서 죄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결국 수사기관이 무엇인가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반박 주장, 즉 나는 무죄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받기가 일단 이 구조 자체에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내 주장대로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열렸다. 그렇다면 일단 그 자체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가 어쨌든 내가 죄가 있다면서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죄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증거를 내가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하는 이 증거가 뭐 허위라던가 조작됐다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했다거나 이러한 주장들을 해야 되고 플러스로 반대되는 증거 또한 내가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탄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허위 증언이라면 그 증인이 진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증거가 조작됐는지 여부도 우리가 직접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탄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증거의 모순점을 찾고 진술에 있어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주장할 때 변호사의 능력이 가장 발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또 모순점을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러한 증인을 신문하는 이 증인신문 절차가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호사의 최종 목표는 판사가 이 사건 좀 이상한데 이게 죄가 되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명백히 죄를 저질렀네 이게 아니라 증거들이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면 정말 성공한 것입니다. 무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놈의 판사의 괘씸죄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죄를 주장했다가 죄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연하지만 무죄를 주장했다가 죄가 인정된다면 반성이 없다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면서 너는 괘씸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량도 훨씬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장량 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법 규정에 따라서 판사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했다가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제 경험과 제가 속한 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무죄를 주장했지만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금형 사건과 징역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그 경계선에 놓인 사건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사건에서 무죄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큰 부담은 없습니다. 벌금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내 신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징역 구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섣불리 무죄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정 구속, 즉 재판정에 나오셔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법정 구속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무죄 주장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징역형의 구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법정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0%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죄는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명백히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어도 부족한 마당에 그런 점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100%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변호사는 정말 사기꾼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고심하고 모든 자료들을 함께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도 이 무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자, 1심 무죄율은 0.92%, 1%가 되지 않습니다. 2심 무죄율은 1.38%, 2023년 기준입니다. 1심, 2심 모두. 자, 결국 100건 중에 한 건만 무죄가 나온다는 뜻인데 자, 통계적으로도 정말 심히 낮은 수준이죠. 100건 중에 한 건만 무죄라는데 그것이 내가 될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모든 사건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무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무리한 수사, 허위 증언에 입각한 수사 아직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고 자, 그런 억울한 사건에서는 모든 증거부터 다시 검토하고 정말 이 사건에서 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만 표현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의 괘씸죄에 걸려서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억울하시더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셔서 정말 내 사건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이 부분을 증거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무죄를 받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